안녕하십니까. 경마 그것이 알고 싶다 특집 방송 4부를 진행하고 있는 이종환입니다. 자, 변함없이 세 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직 조계사 출신이고 기수 출신이신 이강복 전직 조계사님이십니다. 자, 다음 부산경마장의 전직 기수이시죠. 안선호 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검빛 하면 생각나는 김영 전문위원, 최고의 인기 전문가죠. 자, 이분들 모시고 4부 마지막 부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먼저 예상가에 대해, 그리고 경마장을 대표하는 인지, 어떻게 보면 진짜 박 터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실성이 나오면 정말 핵폭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게시판에 올려주신 것은 오늘도 노령님이 올려주신 예상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좀 나눠서 갈게요. 하나씩 이분이 4가지의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예상가. 과연 그들은 실제 베팅을 하는 사람인가? 실제 베팅을 한다면 얼마나 베팅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일단 우리 이강복 조교사님은 이제 예상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시고, 또 안선호 위원도 예상가 하신 지가 꽤 되긴 합니다만, 경력은 저희보다 아직 좀 짧으시고요. 전하 김영 의원, 제가 제일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예상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하 김영 의원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간단하게 김영 의원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주제가 그거죠. 예상가 과연 그들은 과연 실제 배팅을 하는 사람인가? 실제 배팅을 한다면 얼마씩 배팅을 하는가? 설문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요거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또 예상가에서 나왔는데, 제가 예상가 생활을 한 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직업 예상가 생활을 했는데, 예상가가 지금 한 50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다 제가 친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다 배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략적인 건 그렇더라고요. 이 예상 업계가 처음 생긴 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이제 유영삼, 유영삼 선배님하고 김도갑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 세대가 이종환, 종환형, 그다음 고인돌, 프로 김명구, 당근 허찬진,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고, 권철.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에 제 친구죠. 신화홍성우, 양정민, 이렇게 있는데, 이제 10년 이상 예상가 생활을 한 사람들은 거의 90% 배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 5년 차 이내에 이제 이게 좀 돈이 된다 해서 많이 몰렸어요. 그때 몰렸는데, 그분들은 또 배팅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팅을 하는 예상가는 배팅을 하는 예상가의 이제 장점은 자기 예상 못하면 자기 돈도 죽고 팬들 돈도 죽으니까 같이 이제 같이 먹으면 또 한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데, 자기 돈이 죽었을 때 냉철하지 못해요. 자기 본전 생각나니까 1번, 2번 한 방 추천하려다가 자기가 돈 잃었으니까 자기 배팅 마번대로 고배당을 쓸데없이 추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적중할 수 있는 경우를 틀리게 되고, 그런 게 이제 단점이 되겠고, 또 배팅을 안 하는 예상가의 장점은 1경주부터 끝까지 냉철하게 자기가 이제 분석한 대로 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이제 단점은 뭐냐면 남의 돈 아까운 거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최대 단점이죠. 이 정도인데, 더 제가 다 안다면 일일이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다 알지 못하니까 제 얘기만 할게요. 저는 100경주가 뛰면요, 저는 98경주 정도 배팅을 합니다. 맞아요. 화장실 가서 막고는 못 산다거나 10,000원이라도 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실제 배팅을 한다면 얼마씩 배팅하는가? 제일 많이 샀었던 경주는 3,000만 원 산 경주가 있습니다. 한 경주에 3,000만 원 산 적이 있는데, 물론 안 들어왔습니다. 2배짜리 배팅한 건 아니었고, 마명은 슈퍼용왕인데 앞에 말들이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피해 입었어요. 그리고 4착 날라오면서 그때 먹었으면 한 3, 4억 먹는 거였는데,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제 입장에서 그렇더라고요. 배팅을 해서 많이 먹은 적도 있고 많이 죽은 적도 있습니다. 죽은 적은
많이 죽었을 때는 금요일 날 뭐 3천만 원 먹다가 토요일 날 일요일 끝나니까 거꾸로 한 5천만 원 죽었을 때도 있고. 왜 그래? 오전에 3경 주고 3천 이기고 있다가 끝에 가서 깎고 3천 그죠? 주고 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요즘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배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상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50만 원만 해야지 했는데 하다가 뚜껑 열리면 100도 되고 200도 되는데 이제 한 예상가 생활한 지 한 3, 4년 되고 배터 생활한 지 한 20년 넘다 보니까 이제 자제력도 생기고 뭐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보통 한 주에 한 200만 원 정도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말하면 다 된 거잖아요. 예상가라고 통칭을 하셨는데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통칭을 하면 안 되는 게 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김영 군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검빛 처음 시작했을 때 예상가 달랑 2명 있었습니다. 저하고 권철 2명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상가들끼리 서로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뭐 30명이었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성향이나 배팅을 하는 것도 다 알고 다 알았는데 지금은 몇백 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뭐 누구 얘기를 해도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오죽하면 제가 뭐 5년 동안 경마장을 떠나 있어서 그런지 어떤 분은 UCC를 보고 같은 예상가인데 친한 예상가한테 저 친구 신인인 것 같은데 매출 어떻게 올라가겠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상가들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모든 예상가들을 대변해서 배팅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얼마 배팅을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또 이 배팅을 우리 김영희 의원도 얘기했지만 예상가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배팅을 많이 크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10손가락 하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전혀 5천원 만원 배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상가들이 얼마를 배팅하냐 이것도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 요지는 단편적인 건 이건데 그들이 과연 오늘도 노경영님의 이 질문의 요지는 그 예상가들이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배팅을 하는 예상가가 아닌가가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모르는 예상가도 마법 보면 압니다. 추천 마법 보면 이 사람은 배팅을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하는 게 배팅을 하면요. 똥 절대 못 날립니다. 200배, 300배? 물론 5천원 만원 사는 예상가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내 돈을 배팅하면서 판판이 200배, 300배 절대 똥 못 날리고요. 그 다음에 배팅을 하는 예상가는요. 6방, 7방 못 날려요. 여러분들이 막권을 사보십시오. 직접 사보시면 내가 6방, 7방 사지는가 승부를 하는 예상가들은 마번을 보시면 얘는 배팅을 하는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몰라요. 모르고 아는 분들만 알지만 그 예상가의 추천 마번을 보면 이 사람은 배팅을 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들어가 볼게요. 마방 취재하는 분들은 기수 조교사 분들과 친하다고 들었는데 그 어느 정도 친한 건가? 이거는 저희가 답변할 게 아니고 바로 이분 얘기할 거죠. 마방 취재하는 분들은 기수 조교사 분들과 친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친한 건가? 말씀해 주십시오. 마방 취재하는 분들 예상가들 이제 제가 조교사 할 때 이제 출마 투표하는 날 아침부터 이제 조교 보고 와서 이제 마방이라고 여기 이제 마방 취재라고 하셨는데 요 출입 기자들이 딱 여기 움직이는 그 동선이 제한돼 있어요. 들어와서 출마 투표 그 투표소까지만 그리고 조교사하고 기수 숙소도 그 1층 로비까지만 그리고는 이제 다른 부분은 마방은 못 들어갑니다. 마방은 못 들어가고 거기서 기수 조교사들을 만나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우리 이제 여기 오늘도 노령님께서는 어느 정도 친한가라고 이제 질문의 요지가 친한 사람들한테서 어느 정도까지의 정보를 얻어내느냐 요게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면은 사실 그분들은 뭐 열심히 분석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교사는 자기 말밖에 못 보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얻는 정보도 많지만 사실 내가 관리하는 말의 정보는 30% 정도 준다 그러면 많이 주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30%. 뭐 누구나 다 보는 아침 조교 때 상태가 좋더라 어쩌나 이런 그런 거는 충분히 다 공유가 되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뭐 어떤 뭐 디테일한 말밥을 안 먹다가 더 잘 먹네 뭐 이런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 그렇게 이제 공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마고한테 만약에 주시면 만약에 정말 어릴 때부터 같이 하는 친구가 있으면 몇 프로 정도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서 30% 이상 줄까요? 제가 볼 때 그것도 30%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한두 경주 안에서는 주겠죠. 아니죠. 30% 이상 준다고 해서 보세요. 조교사한테 100%가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배팅이 10만 원이 아마 100만 원 될 겁니다. 그렇죠.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00%라고 해서 그게 뭐 진짜 아주 그냥 들어오는 게 100%가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를 자꾸 이게 정보 이 경마에 뭐 정보 또 제재 먹는 것도 또 그만두고 나오는 것도 정보 유출 뭐 이러는데 정보 아닙니다. 다 그냥 공개하고 공유돼야 될 부분을 우리가 정보 뭐라도 있느냐 그러는데 이게 다 공유돼 가지고 똑같이 보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지 여기 예상가들 뭐 와서 되게 뭐 친하다고 해서 얼마나 몇 프로나 했느냐 진짜 딱 공개되는 부분 공유할 수 있는 부분 30% 정도라고 보시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선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마방에 들어가는 기자분들은요 먼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 사비를 털어서라든지 자기의 뭐 언행, 뭐 그다음에 품위 이런 걸 지키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다가섭니다. 기수나 조교사 또 마방 관리사들한테 이렇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친해지려고 하는 게 또 목적이고요. 왜냐하면 친해져야 인터뷰 딸 때도 편하게 인터뷰를 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저한테 친한 이제 그 기자한테 제가 100%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100% 얘기합니다. 근데 그 100%라는 정보가 100%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틀리는 것도 거의 근데 50%만 맞으면은 그래도 기자분들은 좀 좋은 정보 줬네. 이렇게 제가 뭐 말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 100% 내준 적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 친해지려고 먼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기자 자격증이 없는 예상가들인데 나름 그분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친해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검빛 위원 중에 여성 검빛 있었어요 기자. 그분은 조교사들 바둑도 같이 두면서 바둑도 그렇게 친분을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안선호 기수는 기수 시절에 아마 기자분들한테 우리 이강복 전직 조교사님 틀리게 제가 알기로 한 60-70%는 공개해 주신 걸로 압니다. 근데 문제는 적중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죠. 적중률이 높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경마장은요. 요거는 있어요. 서울 경마장은 이제 기수들이 사우나 이런데 뭐 어디 좋은 찜질방이다 이러면은 뭐 서울 어쪽으로 다 많이 퍼질 수도 있잖아요. 뭐 근데 안양 쪽에 뭐 인덕원 쪽에 뭐 좋은 시설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산은 장유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기자들도 많이 오고 목욕탕 가면은 뭐 조교사들도 오고 조교사 아들도 데리고 오고 뭐 관리사들도 있고 그래서 뭐 다 빨개 먹고 다 이러는데 뭐 멋멋 거리지 않고 인사도 잘 하고 다 친해지는 그런 예상가들도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친해졌던 기수가 있다. 제가 부산에 갔는데 서울 경마장은 약간 좀 폐쇄성이 있는데 거긴 안 그렇고 부산 경마장이 개장하고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부산 경마장은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부산 경마장 가서 배팅을 하고 어떤 기수 응원을 했어요. 누구누구 기수 화이팅 그랬더니 주로 나가면서 그 기수가 비가 이렇게 추적 오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무거워서 안 돼요.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적 있어요.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네. 제가 난 서울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날 없는구나.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불신. 그래가지고 인기 한 3등 정도 팔리던 말인데 불신하고 이제 내가 추천을 했으니까 또 막번을 샀죠. 샀는데 꼴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부산은 좋다. 저걸 다 얘기해주네. 막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요번에도 저는 이종환 전문가하고 부산에 한번 놀러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유혹불로 낙마 사건이 있을 때거든요. 임금만 조교사가 낮에 저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 한 분 지나가시는데 이제 괴로워서 이틀 동안 유혹불로 낙마하고 이틀 동안 술 드셨대요. 그러니까 부산 장유 그 지역 사회는 되게 좁아가지고
서울보다는 장유 부산 쪽이 더 교류가 좀 활발하지 않나요? 전 정말 동네 애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베이게 긁으면서 그래서 이거 동네 애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되는 정보가 기자분 지금 사실 문세영 기수 뭐 실명 걸어들이면서 굉장히 인터뷰를 친절하게 잘해주고 굉장히 정확하게 해준다고 소문이 나 있는 분이에요. 뭐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니까 자기가 정말 타는 말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이 작전이 이 말은 어떤 성경을 하시기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어떤 그분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은 아무리 물어봐도 부끄러워서 답을 못하는 거 기수 조교사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게 공개가 마사회에서 어떤 그렇게 다 공개된다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전에 전직 교교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게 인터뷰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군데서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한 군데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제가 아까 30%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30%라는 의미가 그 인터뷰를 하시는 그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거를 내가 잘 우리 거 뭐 정말 자신을 했어. 그러면 그 예상가는 취재를 하고 가서 정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더 큽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거는 좀 얘기가 이거하고는 안 맞는데 그래도 피해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높아심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 사회에 그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피해자가 엄청 많은데 경마장에서 이제 고액 배팅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경마 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러면 옆에 보고 있다가 좋은 정보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팔대가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 잘 알고 어떤 기술을 알고 이러면서 은근히 접근을 해가지고 뭐 하나 맞히면 뭐 용돈 받아가고 하는데 그럼 그분들 믿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꽤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도 확실한 건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과도한 배팅하지 마시고 뭐 예상가도 참고하시고 뭐 어떤 뭐 정보도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배팅해서 그냥 오래오래 시간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기서 예상가 생활을 가장 오래 한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경마 예상 생활하면서 팬들한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정말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시던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시던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따지십니다.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점인지 어떠가 잘못된 건지 항상 그렇게 하고 잘못되면 컴플레인을 걸고 그러십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경마 팬들께서 예상가 고르실 때는 전혀 꼼꼼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내가 10개 맞췄네라고 하면 매출이 팍 떠요. 300배 맞췄습니다 하면 팍 떠요. 이 사람이 어떻게 10개를 맞췄는지, 어떻게 10경주를 맞췄는지, 몇 구멍을 어떻게 맞췄을까, 이런 걸 따져보시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주로 한 주에 300배를 어떻게 맞췄구나, 10구멍을 맞췄는지, 아니면 내용 있게 맞췄는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경마하는구나, 이 사람은 조교를 잘 보는구나, 얘는 복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 기자는 취재를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요. 경마 팬들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는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보고 이런 게 있어도 뭐가 묻었나 꼼꼼히 살펴보시고 사시는 분들이 돈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이면서 경마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전혀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경마를 하는구나라는 걸 연구를 해보고 이 친구는 뭘 잘하는구나. 예상가가 다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잘하고 신발을 잘 맞히는구나. 얘는 1군 경주 잘 맞히는구나. 얘는 대상경주 잘 맞히는 이런 것도 있고 보실 수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다는 거예요. 예상가는 예상가일 뿐이고요. 전문가와 예상가는 자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걸 앞으로는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얘는 믿을 만한 애구나 그런 걸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수세계에 아직도 군기 문화가 존재하는가? 이거는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안선호 기수가 현재 가장 근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검빛 동영상을 보시면요, 이제 신인 기수들이 이렇게 옵니다. 조교하는 것도 보면은 인사만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크게 들리고요. 또 저 때도 그랬고요. 그런 군기가 일단 기승 횟수가 적은 기수들이 위험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고가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기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구타도 있었고 뭐 많이 군기를 잡으려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학교나 그리고 뭐 단체 기관에서 그런 군기가 좀 많이 완화되고 좀 거의 이제 좀 동등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군기는 정확하게 있고요. 뭐 기수가 있는 이유가 또 군기가 또 잡힐 수 있는 그런 또
취지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다른 거는 뭐 없어요. 뭐 다 어른들이니까 또 자기가 기수가 낮으면은 다 위 사람들이 나이도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기는 있다고 봅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조금 다르죠? 똑같죠. 똑같아요. 네. 소위 더 빡세다고 하는데 소위. 서울 좀 빡세죠. 이렇습니다. 그 기수 군기는 글쎄요. 정말 제가 이제 그 84년도부터 기승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남자들만이 사는 목요일 1시부터 출입 통제입니다. 경마 끝날 때까지. 남자들만 사는 그 폐쇄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정말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군기랍시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조교사가 됐으니까 2001년도까지는 기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지금도 보면은 어느 학교든 뭐 운동선수들 구타 사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수 세계에서는 그때 2002년도만 해도 구타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한번 그 경주 때 정말 잘못해가지고 한 대 때렸다가 과천경찰서가 갔다 온 기수도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군기는 없고 단 안선호 기수가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말 타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많은 기수들이 또 안타깝게 목숨도 잃었고 이게 비단 어떤 군기가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조심하고 그만큼 어떤 그 동료들을 생각해주는 이런 동료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조교사를 할 때는 기수들한테 항상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군기는 뭐 어떤 기수의 선후배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 경마의 어떤 그 특성상 상당히 위험한 직업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기수. 아주 그렇죠. 1군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이런 불상사 같은 거는 안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고 항상 경주에는 집중해서 경주를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지금 좀 질문과는 좀 틀린 얘기인데 군기를 많이 잡으셨던 그런 위치의 기수 중에서 후배들을 군기를 잡으셨던 그런 위치였는지 아니면은 그냥 뒤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10기생입니다. 10기생인데 그때 기수가 막 돼서는 한 주에 매주 목요일날 저녁 때 안 맞으면 잠이 안 왔어요. 왜냐면 언제 어느 때 집합이 돼가지고 그래야 아예 딱 아싸라게 한 대 맞고 잠자는 게 그게 편했어요. 그러다가 1988년도에 기수 9기, 10기, 11기가 그때 뭐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가 24명 입소해서 21명이 기수가 됐으니까 9기, 10기, 11기가 돼서 우리도 직장인이고 성인인데 이거는 아니다 해서 주로에 싹 한번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선배들 싹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지 말자. 9기, 10기, 11기가 주축이 돼서 그 이후로 사실 구타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안선호 기수가 저한테 이제 앞장서는 부분이냐 뒤에 이제 방관하는 자세냐 이러는데 제가 10기 그 대표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10기 대표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앞에 서는 입장이었죠. 근데 제가 마음이 열어서 잘 못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게 그런 성격이 저는 앞장서는 성격이고요. 누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성격이요. 지금 예상할 때도요. 동료 기수들이나 조교사 하고 관리사들이랑 친해져요. 지금도 친하고 전화를 하면요. 그냥 대답도 잘 해주고요. 어느 정도 정보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교환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성격들도 파악이 되면은 뭐 예상과 하는 데에서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예. 일단 마지막 팩트인데요. 불편한 진실. 공마장 흑설 2탄입니다. 신라면님이 팬이나 예상가는 궁금하겠지만 일반 팬들이 마방이나 기수들의 승부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또는 기승의 수라든가 마방 상금, 조교왕도, 마주, 상금 등으로 예측을 하지만
전직 조교사의 이강복 조교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마방의 승부의식, 어떤 말이 여러 마리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말이 승부를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교사의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좀 전에 이제 예상가 부분에서 예상가가 과연 조교사랑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가 되는가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예상가가 승부의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쓸 겁니다.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방에서 우리 말 상태 좋아. 상금 벌어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승부의지가 되는 거예요. 승부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남현님께서는 글쎄요, 경마에 대해서 얘는 가고 안 가고 막 이렇게 어떤 이런 거를 원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승부의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마방에서 다 승부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고 이거를 승부의지다 어쩌다 이거는 정말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 중에는 예상가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 본인께서도 있으니까 2002년도에 조교사 되셨어요. 네. 조교사 딱 되실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형님 앞으로 전화를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교사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화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뭐였냐? 저는 예상가입니다. 그리고 형은 조교사입니다. 제가 형하고 통화를 하면 형네 말이 나오는 걸 내가 맞히면 남들이 오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가를 그만두거나 형이 조교사를 그만두시면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교사를 예상가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전 절대 앞으로 연락을 끊고 요번에 13년 만에 다시 연락이 한 거예요. 그만두시고 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먹고 사는데 정말 이 예상가들한테 어떤 형한테 통화를 해서 내가 알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면 제가 어떻게든지 매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예상가고 조교사는 재고교사고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아까도 형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만 것일까 봐 저도 서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라는 게 기자고 뭐고 간에. 그리고 이 승부라는 것도 얘기하시지만 다 잘 타려고 하지만 다 되겠습니까? 돈 버는 일인데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선호 기수 입장에서는 여러 마리 타실 거 아니에요. 5마리, 6마리 타는데 타기 전에 아침에 내가 이거는 최선, 이거는 좀 덜 타겠다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요 부분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수의 승부 의지. 기수는 2등, 3등. 물론 경마는요. 한 마리 맞히는 단승식도 있고 2마리 맞히는 복승식. 3복승식 3마리 맞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게 기수들은요. 2착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승만 횟수를 따집니다. 총 몇 회 우승. 2착 몇 회는 기록에 거의 없어요. 기록을 따지지 않고 몇 회 우승, 100승. 2착 1000번 한다고 2착 1000번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1000승 하면 상을 줍니다. 마사에서도. 우승이 확실하게끔 자신이 있을 때 해볼 만한 승부 의지가 나옵니다. 근데 상대성이 세거나 또는 강한 마필들이 레이스가 셌을 때는 저는 승부 의지가 없어요. 하지만 덜 탄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착 들어올 수도 있고 2착이 들어올 수도 있고 승부 의지라는 기수 입장에서 승부 의지는요 무조건 우승을 해볼 만한 그런 승부 의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수들이 2착, 3착을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0마리 타면은 1등 한 2번 할 수도 있고 2등 또 거기에서 또 한 2번 정도 할 수 있고 또 3등도 한 번 정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희 기수 승부 의지라는 거는 거의 우승을 목표로 하는 그런 개념이 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의를 내리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기수고 조교사예요. 자, 우리 이영욱 전직 조교사님 입장에서는 이건 무조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선호 기수를 태웠어요. 근데 못 온 거예요. 이때 하고 안선호 기수는 타려고 딱 왔더니 이강복 조교사님이 이거 무조건 대가리야. 열심히 타.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탔어요. 정말. 근데 안 돼. 4착밖에 못 오고 5착밖에 못 와요. 자, 이런 경우가 확률적으로 봐서 자주 있나요? 아니면 만약에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교사 입장에서 기수가 만약에 분명히 되는데 얘가 못 돌았다. 그러면 그거를
쉽게 해서 아 이게 왜 못 왔을까 말이 능력이 안 됐구나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뭐 저기 잘못 샀다라고 생각해 다른 기술로 그 다음에 바꾼다든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바꾼다든가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이제 먼저 질문하신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조교사 입장에서 다 분석을 분석을 한 결과 무조건 우리는 일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제 안선호 기술을 만약에 태웠어요. 태워갖고 있는데 뭐 착순에 머물고 말았다. 그러면 이제 저도 기술을 하고 난 후에 조교사를 했기 때문에 경주 전개를 봅니다. 경주 어떤 전개나 경주 전개 상황이나 이걸 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 말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격려해 주죠. 야, 참 열심히 탔는데 너도 기대를 잔뜩 했을 텐데 미안하구나. 격려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정말 뭐 전개 자체도 나빴고 정말 기술이 너무 부족했고 그러면 이제 질책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은 너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만약에 전혀 승부 의지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안 태웁니다. 안 태웁니다. 왜냐하면 조교사 입장에서는 마주 부분도 있고 또 관리사가 있습니다. 10명의 관리사가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해놓고 새벽까지 훈련시켜놓고 해놨는데 마방에서도 잔뜩 기대했던 말을 갖다가 그런 결과를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수는 아무래도 선호를 안 하게 되죠. 그리고 기수 입장에서도 예상가가 잘 맞춘다고 소문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기수도 성적 내고 그러면 금방 표가 납니다. 금방 표가 나고 또 뭐 소문 안 좋고 그러면 또 그것도 또 표가 나고. 그러니까 조교사들도 그냥 뭐 조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주 분석 다 하고 정말 시인할 건 해요. 아, 요런 부분은 우리 말이 부족했구나. 너 열심히 탔는데 미안하구나. 시인할 건 합니다. 하는데 조금 이제 뭐 조교사라고 해서 뭐 조교사 권위나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작전 지시 어느 정도 작전 지시 뭐 말씀하셨는데 가라 마라 아닙니다. 이제 아침에 경마하는 당일날 아침에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기수들하고 미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 기승해보는 그런 기수도 있고 매번 기승을 하는 기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 기승하는 기수는 이제 말의 습성이나 이런 거 경주 전개라든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속 기승을 해왔던 기수는 야 이번에 조교를 해봤더니 어떠냐? 그래? 그러면 이번에 좀 기대 한번 해보자. 이번에 조금 상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도 어쨌든 작순이라도 와 봐야지.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미팅인데 아침에 만나면 작전 지시가 끝나야 뭐가 나온다 이러는데 작전 지시라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떤 경주 전개나 또 말의 습성이나 이런 거를 기수한테 알려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흔히 경마에서 듣는 얘기입니다. 자, 굴다리에서 작전이 바뀐다. 나가기 전에 굴다리 나가 작전이 바뀐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조교사 생활하실 때 굴다리에서 작전 변경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작전 변경이라는 게 그냥 진짜 제가 우리말이 여기서는 선행을 할 수 있었던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됐어요. 근데 내려와서 다른 말들의 면면을 다시 보게 되면 여기서 선행을 해서는 우리말이 못 이기겠다 싶으면 야 선행을 고집하지 말아라. 이런 작전 정말 경주 전개 작전 변경이 되죠. 열심히 타려고 나가는 기술을 갖다가 야 그거 하지마 이런 작전 지시는 없습니다. 자, 그럼 안선호 기수 입장에서는 예전에 조교사한테 작전 지시를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보셨는가 한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조교한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잖아요. 타조말을 타다든가 할 때. 근데 본인이 직접 조교했을 때 본인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조교사님, 이거는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조교를 해봤는데 조교사님이 야 이거 이번에 참 가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최선을 다해 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수 시절 때 어떤 작전, 저는 이제 선추위를 솔직히 다 잘 탔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선호하는 거는 저는 선행을 많이, 스타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다 선행을 나가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좀 선호도가 이제 선행이죠. 그런 작전 지시를 많이 들은 게 이제 이런 선행 위주로 많이 가라. 그리고 스타트 연습도 평소보다 더 많이 하고요. 오후에 이제 놀이운동 이렇게 할 때도 오후에까지 나가면서 발주 연습을 하고도 합니다.
그리고 발주가 미흡했던 말이라든가 제가 발주 연습했는데 이번에 말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장안소에서도 이제 직접 지고 이렇게 되게 많았었는데 컨디션이 많이 좋은데 이번에 선행 한번 가보면은 안 될까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선행을 가서 또 죽은 적도 많았고요. 죽은 적도 많아가지고 꼴찌 들어온 적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임마필인데 편성을 딱 보면은 발주들이 다 14초 초반, 중반 이렇게 되면은 앞에 나가야지 좀 무리를 해서 앞에 나가야 되는 게 저는 이렇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조교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확률적으로 그게 몇 번 정도 돼요? 10번 탔는데 조교사님이 이번에 무조건 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정말 열심히 그건 참았는데 확률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요? 틀린 적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들어오고 너는 이거 된다. 이거 되는 거 너 무조건 1등이야. 이거는 벌써 혼자 들어왔어. 너는 MP3 꽂고 들어와. 그런 작전 받아본 적 있어요? 그렇죠. 그건 선행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말인데 그리고 편성상 선행을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조교사가 작전 지시가 이번에 추입타 이런 작전 받아본 적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러면 받아들이는 느낌 어때요? 야 가지 말라는 거 뜻이구나.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야 꼴찌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꼴찌하라는 생각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네. 그런 작전 받은 적 있어요. 좀 더 민감한 어떤 그런 속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속설 중에 하나가 전에 우리가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경마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속설 중에 속설이 몇 가지 있는데 연대 두 번째가 뭐냐면 사인 본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인 본다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주로 나가면 똥 싸면 안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봐도 사인 본다는 말이 많은데 제일 흔한 거 있죠. 앉아서 타고 나가면 없고 엉덩이 들고 가면 나간다. 뭐 간다. 뭐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먼저 이광복 조교사님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글쎄요, 뭐 일어나서 엉덩이 들고 갔다. 말은 속보로 이제 속보죠. 관람대 앞을 지나갈 때, 그러니까 그 멘트가 나오면서 말 소개할 때 거의 속보로 갑니다. 속보로 가는데 반동이 참 불편한 말들이 있어요. 반동이 불편한 말. 말을 후시니까. 예. 그리고 반동이 불편한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보를 가려고 그러니까 부정구보죠. 그러면서 반동밖에 참 불편해요. 그럴 때는 엉덩이도 들고 가요. 그리고 엉덩이를 뭐 사인을 내려고 엉덩이 들고 가다가 정말 여기 눈 한 대 맞아갖고 고갯질 하면서 눈 한 대 맞아가지고 정말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사인 내는 기수 뭐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승부를 시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속설로 보여요. 그리고 그 말들을 이렇게 결과를 놓고 쭉 보다 보면 저 기수가 요렇게 할 때는 들어오더라. 요렇게 할 때는 안 들어오더라. 그래가지고 쟤는 이렇게 하면 뭐 가는 사인이고 안 가는 사인이고 만들어낼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기수가 이렇게 나가면서 이런 행동을 할 때 승률이 좋더라. 그러면 그런 거를 또 기억을 해뒀다가 메모를 해두고 예? 그렇게 내가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그거 사인 없는 사인이라 그래가지고 뭐 다 그려놨다가 지워졌는데 그거 들어온 적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는 사인이라고 했을 때 14마리 뛰면 12마리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치. 그게 두 마리만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 2마리만 들어오는데 그냥 이거는 사인이 없어요 하는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경마는 맞히는 것보다 못 맞히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딱 하나만 우리 안선호 기수 얘기 듣기 딱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도 지인이 누가 어떤 기수 사인을 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맛이 뭔데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예시장에서 화단을 내려올 때 왼발이 먼저 내려오면 가는 거고 오른발이 먼저 내려오면 없는 거라래요. 그래서 내가 50대 50 확률이네. 50대 50 확률이네. 내가 그냥 아무나 찍어서 제 왼발이면 가고 왜 오른발이면 없는 거라고 해서 그냥 해보고 그 확률하고 얼마나 확률이 더 높은가 해보라고 해보니까 그 친구가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되는 말을 탔을 때 안 되는 말을 탔을 때가 있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예를 들어 봅시다. 사인을 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홀수 경주 다르고 홀수 경주 다르고 뭐 오전 오후 경주 다르고 또
이럴 때는 그거를 난 그 참 도둑 사인 본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우리 안선호 기수님은 어떻게? 일단 사인 자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수의 버릇,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말, 이번에는 제 자신 혼자로 승부 의지가 붙은 말이 있습니다. 1군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무조건 우승을 해야 돼. 4군짜리 못 들어와도 이건 무조건 들어와야 돼. 2등도 아닙니다. 1등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이쁘게 타고 딱 엉덩이 들고요. 말이 예민하니까요. 그 힘이 꽉 차 있으니까 그 말이 개선장입니다. 등자도요 엄청 짧게 한 뼘으로 하고서는 갔습니다. 예민하고 말이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비가 왔었습니다. 그 당시 놀래가지고 저 낭만했어요. 짧게 해가지고 엉덩이 들고 이쁘게 가다가 그래가지고 인기만 1위였는데 그리고 다리 골절도 난 적도 있고 사인보다는 자기가 의지 막 이런 그 버릇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수 생활을 할 때 그런 행동 범위에서 나오는 그 자기만의 그 버릇이 버릇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뭐 사인이 연계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조교사나 기수들이나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너무 많이 예민하니까 채찍도 들고 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찍 뒤에다 꽂고 채찍 보여주지 마라. 윤승하는데 놀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채찍 꽂았다고 사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런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 말에 대한 그 습성 그리고 컨디션을 체크해서 그거에 최대한 맞춰가려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고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으로 보면 그 야구 같은 거 보면 투수들이 한 폼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수들도 그 자기가 입상할 때 어떤 뭐 징크스나 루틴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빠짐없이 관찰하시면 그래도 뭐 신경 안 쓰는 것보다는 적중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 의원 사인이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기수 생활 하시다가 분명히 그 연루돼가지고 그만두신 기수분들이 있어요. 돈을 거액을 뭐 주고 오고 가고 하는 거 상관없이 그 사이에서 그 사인이 있죠. 있는데 그 암암리에 그 몇 분이 그 하는 사인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게 뭐 사인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액션이죠. 액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이 두 분하고 관계없이 저 김영 의원은 뭐 전혀 마사에 있었던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재결위원들이 주로에 나갈 때부터 망원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한 행동을 하면 재결위원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고수도 보시면 타짜 보시면 제일 아는 구라가 뭡니까? 밑장빼기라고 하잖아요. 다 알아요. 누구나도 밑장빼기라는 구라가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경마 이 기수의 사인을 내가 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들이 다 아는 밑장빼기 사인을 내겠습니까? 일어나서 이러고 가고 앉으면 없는 거고 그거는 바보.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바보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기수면 내가 앉아서 가면 없는 거고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인을 내놓고 1년 내내 그걸 할 게 그런 바보는 그 바보지 그게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수라서 사인을 내면 저는 오전 오후 아니면 홀수 짝수 아마 방법을 다를 거고 이번 주에 만나서 김영희 의원하고 저거 짜고 오면 야 이번 주는 뭘 사인으로 할까? 이번 주는 이로 하자. 다 매주 바꿀 거야. 막 그거를 여러분들이 캐낸다는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이거 바보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바보들 아니니까요. 그런 뭐 사인에 관심 가지시고 등짝을 보시고 뭐 도둑 사인을 하니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정상적으로 말 상태 보세요. 말 상태는 알 수 있잖아요. 말 상태 보면 이게 좋구나 안 좋구나 그게 더 좋습니다. 이거 그런 거 있어요. 한 기수의 팬이 돼가지고 그 기수만 그 루틴은 있어요. 꾸준히 관찰하면 어떤 뭐 그 기수가 나오는 경지에 있어서 그 기수가 무의식적으로 우승하겠구나 하는 그 무의식적으로 감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배팅하셔도 좋은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인 보시려면 보세요. 근데 내가 사인을 볼 줄 아니까 나한테 얼마를 다오 마침 얼마를 다오 이런 사람이 접근을 한다고요. 그런 사람 말을 믿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스 경마는 존재하는가?
존재하면 그들이 던지는 이게 바로 정보란 무엇인가라는 거. 그러면 과연 경마장에 돌아다니는 정보란 무엇일까? 왜 여기는 1번이 대가리, 저기는 2번이 대가리, 2층에 가면 3번이 대가리, 4번이 대가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런 정보는 어떻게 왜 정보라는 게 돌게 되는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란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정보란 무엇인가, 그걸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뭐 그걸 따라서 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 예상가들 취재오는 예상가들이나 이렇게 이제 조금 어쨌든 우리말 좋다 하면 그게 이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굴르죠, 굴르죠. 예, 굴러서. 이제 이거는 간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또 자신 있다, 나중에는. 이제 마주분들이 이제 마방에 말 보러 옵니다. 보러 오시면, 그래요. 이쪽에서 오늘은 뭐가 괜찮아. 그러면, 글쎄요, 뭐 1, 2, 3, 4경주가 나가는데, 1, 2경주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마주실에 올라가서, 1, 2경주 괜찮대. 그럼, 이게 한 달에 건너가면, 야, 1, 2경주가 가고 3, 4경주는 없대. 이게 흘러서 정보가 되는 거예요. 뭐 또 마주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고급 정보라고 그건 뭐 온동네방네 내겠습니까? 근데 조교사 입장에서는 1, 2경주는 내가 볼 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많은 거지. 3, 4경주는 레이스나 뭐 이게 편성 강도가 세서 마주 부분이 혹시 또 민감합니다. 조교사가 마주분들한테 우리말 이거 좋네 뭐 이렇게 안 좋네 말씀을 드렸다가 그게 역으로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러면 조교사 능력이 뭐야, 말 부는 능력도 없네? 이러면서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마주분들한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가능성이 조금 좀 떨어지는 거를 갖다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마주실에서 이렇게 나와서 흘러가다 보면 1, 2경주는 가고 3, 4경주는 없어.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이게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란 어떤 딱 정의를 내리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정보가 돼버리는 이런 거가 되고 우리 마방 취재오는 그 출입 기자들한테도 한마디 던진 게 정보가 되는 것이고 그건 이제 잘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대상 경주만 마사회에서 인터뷰를 하고 조교사나 기수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마사회 자체에서 인터뷰도 많이 해주고 무조건 100% 당연히 100% 안 믿고 지금 경마를 하시기 때문에 이 얘기 저 얘기 뭐 안선호 위원 뭐 이강복 조교사 예상가 뭐 김영 위원 뭐 이렇게 다 들으시면서 뭐 김영이 간대 안선호가 저거 뭐 1번이 된대 이것도 다 전부 다 소스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찌됐건 소스라는 거는 정보라는 거는요 받아들이기 자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에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어요. 인터뷰 같은 것도 많아지고 좀 적극적으로 마사회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거 보면은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으니까 자기 판단하에 하는 게 제일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할 말 없고 그냥 자기 스스로 공부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너무 그 소스 하다 보면 경마에 대해서 배팅 금액만 커지고요. 자기 경마의 내공이 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어떤 경우도 하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상각보도 참고하시고 또 어떤 부분은 직접 공부하셔가지고 경마는 좀 오래오래 즐기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결국은요, 제가 올해 경마를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했는데 정보라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말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말 좋다는 얘기가 여기서 입을 건너가면 또 더 좋다. 나중에는 상태 좋아. 밥 잘 먹어. 이게 저쪽 가면 어떻게 되냐면 쌍대가리 자신 있대로 나와요. 그리고 지난번보다 조금 못한 것 같지만 괜찮아. 이게 얘기가 이제 한 세 달이 건너가면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대. 이렇게 돼요. 이게 건너 대한민국에 쫙 퍼지게 되는 겁니다. 정보라는 건 결국은 말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지. 어떤 분들도 말이 좋으면 당연히 내가 말 상태가 좋은데 상금을 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말 상태가 엄청 좋은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말을 일부러 뺄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모르는 게 뭐냐면 일부러 말 잡아 빼다가 말 베립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정말 잘 뛰던 말을 잡아 빼다가 말 베려가지고 맛이 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개인 마주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이 좋은가 안 좋은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우선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뭐 정석 경마를 하시는 게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한 취지가 여러분들이 팬 여러분들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경마를 하시고 너무나 이상한 쪽으로만 경마를 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우리 이강복 조교사님이나 안선호 기수나 김영 의원이나 게시판에 글을 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올려주시면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마 그것이 하고 싶다 지금 오랜 시간 했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시고 마무리 짓죠.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뭐 드릴 말씀이라는 거는요. 뭐 제가 초반에 예상을 처음 시작 검빛에서 했다가 이제 다른 데로 혼자 방황을 하고 다시 검빛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뭐 열심히 할 테니까 뭐 방송뿐만 아니고 뭐 같이 검빛 그 식구들과 함께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서 저희들은 마무리 짓고요. 다 같이 우리 넷이서 파이팅 한번 하죠. 그렇죠. 파이팅하고 앞으로 2016년 남은 기간 동안 예상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께 기쁨을 안겨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여기서 한번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